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부 기자가 되어서 좋은 예술 작품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은 오시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영 씨가 의미하는 예술 작품은 영화하고 음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 음악을 아울러서 이제 대중문화도 마찬가지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좀 더 좀 고급 예술,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또 하위 문화들도 많이 다루고 싶습니다. 폭넓게 다루고 싶습니다. 하위 문화라는 용어를 자소서에서도 쓰신 적이 있어요. 예. 하위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것인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위 문화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류 문화라고 하면 우선은 TV나 이제 메이저로 올라온 뭐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대다수가 딱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개별 취향에 맞춘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를 저는 하위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즐기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저는 하위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소서에서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하위 문화와 또 주류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당시에 학생들이 그 나이가 어느 정도였죠? 예, 고3 수험생들 대상으로 주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는 무엇이었나요? 예, 그 학생들은 이제 서초구에 사는 학생들이었는데 네. 서초구 커뮤니티를 자주 즐겨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제가 지식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고, 또 주류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들이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공자나 아니면 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해설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어떤 그런 독특한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하는데 그 서초 커뮤니티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위 문화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고, 본인의 그 매력이 무엇인지 잘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문화부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문화부 기자가 됐다고 치고 본인이 어떠한 기사를 쓴다라면 어떠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기사를 쓸 것인지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왜 그걸 하고 싶은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연재를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대중문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전을 읽는 그런 것을 좀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대중문화에 통해서 있는 고전, 대중문화에서 변형된 그런 고전 작품들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면 영화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은 고전 단테의 신곡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마블 스튜디오에서 찍은 영화 토르 같은 경우도 북유럽 신화 같은 것을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 작품을 통해서 과거의 좋은 작품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작성하고 그런 글을 왜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걸 독자들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아니면 본인의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다는 건지 한번 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우선 제 관심사가 그쪽에 있고 제가 그런 것을 찾는 데서 많은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기사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재를 정하느냐에 따라 그 독자들이 충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부라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본인이 만약 기자라면 어떤 기사를 뽑겠는가라는 어떤 질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다소 약간 좀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분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좀 치우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좀 들었었고, 뭔가 난 이런 기사를 써보고 싶다라는 어떤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구체성이 좀 아쉽거나 아니면 이미 기술된 것을 또 반복하다 보니까 다소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세종대왕을 만난다 그러면 예.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질문 2개를 던진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 전공이 국어 국문학과다 보니까 많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욕을 먹다시피 하면서 한글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도 꼭 한글을 완성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 또 전공적인 그런 호기심에서 그 집현전 학자들과 보통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부 학계에서는 거의 세종대왕이 혼자 다 만들었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진실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자한테는 순발력도 중요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그 능력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같이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3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진짜 기발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2번째는 이제 무난하면서도 성실한 답변. 3번째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2번째에 해당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저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전공하고 연결을 해서 2가지 질문을 다 해냈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좀 기발하거나 이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2 단어를 드릴 테니까 2 단어를 연결해서 신문기사를 한번 써보세요. 자, 싸이와 막걸리. 잠깐만, 기사로 연결시키기 힘드시면 그냥 뭐라도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셔도 돼요. 평소 가수 김장훈 씨와 많은 공연과 활동을 함께하던 가수 싸이는 한때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2 가수가 최근에 다시 사이가 좋아진 이유는 바로 막걸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2 사람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을 종로에 있는 한 육회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에 있던 일을 얘기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 막걸리 덕분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질문. 근데 뭐 기자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던져봤고, 실제로 기자들 면접에서는 약간 뭐 이런 좀 특이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해보라고 던졌고, 그 대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포기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마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어서 좋았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논평을 쓰고도 좋은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 예. 우리 시영 씨는 글쓰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글 쓸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에도 원래 국어를 쓴다면 쭉 붙여서 쓰고 그 문단마다 이렇게 자간을 줄지라도 크게 띄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줄글을 쓴다고 하면 저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일부러 그 글마다 글자 한 칸씩, 그 문장마다 글자 한 칸씩만큼의 그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독자들이 눈에 한 번에 쓱 들어올 수 있도록 글을 쓴 것인데, 그런 형식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 면에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저만 아는 글이 아니라 모두 같이 아는 글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본인 게임 관련된 글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예. 블로그에서 예.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개인 블로그에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운영하다가 학업 때문에 잠시 쉬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개인 블로그는 쉬고 있습니다. 게임 블로그는 지금 그 당시에 좀 하고 이어지진 않았고요. 예. 그 당시에 뭐 기억난다면 블로그 조회수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게임 관련 글은 하루에 한 300명 정도 꾸준히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게임 이외에도 약간 현안이나 그런 일상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가장 조회수를 많이 얻었던 글이 첫 번째가 저희 학교 급식을 비판한 글이 본인이 예, 제가 저희 학교 급식에 사진을 찍어서 음. 돈가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맛이 너무 이상해서 돈가스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튀김 고기 튀김이 아니고 튀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학교 급식의 실태라고 올렸더니 하루 조회수가 한 8,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어머님들 오셔서 이제 아, 우리 아들이 저런 걸 먹고 학교를 다니나라고 하시고 영양사분들 오셔서 너가 해봐라 약간 이런 글도 쓰시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정치에 관련된 방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지원자가 관련된 글을 써본 경험이 있고 그 글을 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소비했는가를 좀 더 보기 위해서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 약간의 좀 의외성이 있었던 것은 좀 게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조회수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떤 급식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정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은 관심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원자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또 약간은 급식 실태 이런 글들을 좀 더 보면서 어떤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비교적 좀 원하던 답은 조금 원하던 답에서 조금 벗어난 감은 있었지만은 비교적 오히려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안에 조용필 씨 아시죠? 예. 네. 아주 대가시죠. 이분 당장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하거나 그래야 돼요. 어떤 경로로 이분한테 연결을 하실 거예요? 약간 어머니께서 예전에 조용필 선생님의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공연도 막 찾아다니고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예전에 같이 조용필 선생님을 쫓아다니던 그 분들을 통해서 좀 팬클럽과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그 실제적인 업무죠. 기자를 하다 보면 누구를 이제 급하게 인터뷰를 따거나 이제 멘트를 따거나 좀 이래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50점을 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측면에서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소요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이제 융통성이나 이런 걸 그 활용을 해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야 됩니다. 두 가지 채널을 이제 공식 다 동원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서 조금 좀 아쉬웠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좀 보게 되면 좀 포부를 쓰긴 쓰셨는데 예. 좀 포부가 약간 기자로서의 어떤 포부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본인은 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좀 약간 앞으로 기자로서의 어떤 포부를 좀 약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기자의 역할은 좋은 글을 써서 특히 문화부 기자라면 좋은 글을 써서 좋은 예술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좀 너무 어쩌면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소개서에는 좀 덜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아는 지식을 더 넓혀서 각종 넓은 그 문화 예술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것이 전통적인 기자의 역량 길러서 그렇게 하고 싶고 이제는 기자가 단지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는 요리사도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고 아나운서도 대중 앞에서 단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자도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시대의 기자로서 단지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글로만 적는 게 아니고 글, 영상, 소리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1인 미디어, SNS 같은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글로 썼던 부분보다는 충분히 공감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존의 어떤 그
언론의 어떤 형태보다는 뉴미디어를 또 바탕으로 한 분야에도 좀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본인이 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좀 있었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비교적 좀 약간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자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게 되었었고 회사 측면에서도 앞으로 미래엔 또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보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자로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시켜서 말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영 씨가 계속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줄곧. 지금도 관심이 많으신데 게임 업계나 다른 어떤 뭐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칼럼니스트라든지 다른 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기자에서 문화부 기자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게임 회사에서 뭐 밸런스를 맞추거나 유저들과 소통하거나 그런 직업들도 많지만 저는 그 게임을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는 그 능력이 앞으로 이 기자 업계와 만난다면, 그러니까 언론과 만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 산업이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열리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 종목으로까지 채택이 되게 되는 상황이라 언론에서 게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문화부 기자로서 게임을 주류 문화로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부 기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 업체에서도 초대도 받으셨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러브콜이나 이런 거를 좀 받은 적은 없나요? 그 게임사에서 초대를 받았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팬으로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게임을 즐길 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것이고 다른 이제 직업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기도 했으니까 직업적으로 러브콜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글 속에서 그리고 또 면접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관심이 게임 산업이나 다른 기획자나 어떤 컬럼니스트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기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동기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좀 폭넓은 문화의 어떤 영역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도 좀 덧붙여 주신다면 훨씬 답변이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핫 트렌드를 하나 정도는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뭐 많은 트렌드들이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트렌드 말고 본인이 좀 발견하고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누군가 이 부분에서 약간 명칭을 뭔가 어떤 트렌드라고 딱 말하지는 못했던 것들 중에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면 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산업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흥행작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좀 대중적인 성공과 평론가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들을 살펴보면 뭐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뮤지컬이라고 할 정도로 음악이 중요한, 음악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영화를 짜 맞춘 그런 영화인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 1, 2는 전부 그 아주 끝내주는 노래 모음집이라는 OST 모음이 아주 크게 히트를 다시 올드팝을 모은 그 앨범이 다시 히트를 칠 정도로 영화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최근에 CF 같은 곳에서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 Your Love라든지 아니면 잭슨5의 I Want You Back이라든지 그런 노래를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중문화에서는 음악을 잘 선정하는 게 특히 약간 올드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 문화를 제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중문화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본인이 실제로 뽑아서 얘기를 했었을 때 요즘 영화 속에서 음악의 어떤 비중이 커진다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비교적 그 좀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트렌드를 좀 더 잘 뽑아내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기자의 역량에 뉴미디어 시대에 대한 이해를 덧붙여서
좋은 문화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직접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의 기형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영 씨, 예.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면접이 처음이라 되게 많이 떨렸는데 친절하신 선생님들하고 해보니까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친절했었나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질문을 좀 여러 개 드렸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답변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두 단어로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아, 네. 삼촌 왜 그런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스피치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순발력 훈련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많이 활용되는 뭐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뭐 기자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나 이런 게 또 중요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이런 질문. 우리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잘하셨습니다. 네. 네, 시영 씨 취업 준비하시면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언론사 관련 이제 지원자들이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를 동시에 준비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아나운서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아니면 서로 방해가 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자하고 아나운서는 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준비하는 과정도 다르고 그런데 기자는 방송하고 그냥 일반 신문사하고 다들 같이 준비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나 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카메라 테스트도 아나운서와 기자는 좀 많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분명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냐 아나운서냐. 그리고 나서 각각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구분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영 씨의 장점이 만약에 글쓰기라면 아나운서 직무로 지원을 했을 때 글쓰기의 기회가 없을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병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전하지 못하고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형식이나 대본 위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잘 살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좀 구분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 하나만 올인해서 지원하는 분들도 많이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서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영 씨 참 표정이 밝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참 좋은데, 네, 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떤 기자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예. 네, 기자로 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기자라는 직업은 글로 하든 말로 하든 어쨌든 글이 바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정도 많이 받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게 끊겼었나요? 한동안 글을 쓰는 것이? 예. 좀 그랬던 느낌이 들어요. 그게 계속 연결됐다 그러면 자소서 내용에 이제 아까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안 나왔을 텐데 글 쓰는 거는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 특히 글을 쓸 때 읽는 사람을 좀 배려를 해서 짧게 쓰고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좀 길다는 좀 그 내용도 나왔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문장이 너무 좀 길고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이제 글이든 말이든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명확하고 짧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글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일단 블로그 아까 고등학교 때 했다고 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데려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패션 관련된 쪽 기자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이런 잡지사나 이런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채를 하거나 한 게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지고 뭔가 패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트렌드라든지 본인이 했던 글들을 쓴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채용을 뭐 한다라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만약에 또 게임 쪽에 관심이 많다라면 게임 쪽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본인이 그 고등학교 시절의 게임 산업보다 지금의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엄청난 또 파워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글들을 계속 쓰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살렸으면 좋겠다. 혹시 또 뭐 게임 업계에서 스카우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문화부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저는 문화부 기자라고 했었을 때 계속 뭔가 영화, 음악, 예술 이렇게만 좀 얘기했던 것은 너무 문화라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강범위한데 뭔가 너무 좁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 문화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갖고 공부해 나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들으면서 시영 씨의 관심사가 특정 분야로 딱 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독자들이 시영 씨의 취향에 맞춰서 그런 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겠구나라는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로 만약에 계속 준비를 하신다면 저도 폭넓게 좀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공부하거나 좀 소개하는 것들을 답변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면접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의 속도가 뭐 빠르게 취재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속도감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번 면접에서는 너무 좀 빠르게 말투가 좀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다리하고 손이 처음에는 좀 반듯하게 됐었는데 하시면서 좀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보면서 자신감이 계속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게 되었고, 말투에서 쩝하는 소리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칭찬하고 싶은 거는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는 질문 어려운 거를 했을 때 그거를 그냥 패스하지 않고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저는 그걸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나왔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네, 전 끝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잘 웃어주셔서 좀 너무 고맙고, 또 우리 기자라는 것도 준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오늘 저희의 조언이 바탕이 돼서 준비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